저는 어제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는 게 예산이구나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괴감이 드는 것은 모든 규칙도 도리도 예의도 없는 상임위 활동은 필요 없구나를 느낀 거에 대해서 큰 자괴감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작거리에서도 길에서 물건을 파는 모든 행상인들에게도 상거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예결위에 앉아 있으면서 물론 다수당의 행포를 4년 동안 느껴왔지만 어제 그 참담함은 더 심했다고 봅니다. 항상 여야 맞춰서 인원수도 책정을 했었고요.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조율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선정이 돼서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임위 활동 자체를 무시했던 예결위 어제 진행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서 과연 그 몇 날 며칠을 상임위에서 왜 앉아서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자료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규칙도 도리도 예의도 없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예결위 활동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공공의 규범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구나. 책임자와 적임자의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그 예결위원장에 앉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책임자와 적임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저희 서대문구 예산을 논한다? 우리 헌법에도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을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 국가가 국민입니다. 저희 서대문 구에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주민이 원치 않는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권력이냐 행포를 부렸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의 의사도 존중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예결위에서 마치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럼 우리 상임위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죠. 재정의원으로서 재정에서 나온 예결을 지키고 재정에서 나온 예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의원이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만 행정 상관 보수 체육 관계지만 우선 저는 오늘 얘기했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계속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말 용비어천가를 부르는구나. 네, 빨리 우리 서대문 구에는 용비어천가를 외치고 있는 의원들의 자리구나. 이것을 더더욱 알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헌법 1조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낙 말을 짧게 끊으시라고 하니. 의사 일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서 저도 신상 발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경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고치고 난 다음에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동의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려는 의지가 저는 선생이 됐어야 된다고 우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당대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결위에서 합의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또한 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의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과 발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 자체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상의를 했다. 나 상의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수조정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일임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의 없습니다 말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자체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조례에 있는 대로 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갖던가 적어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상의를 한다는 거는 난 상의했으니까가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된 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또한 예결위에서도 논의된 부분을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거 되돌리고
다른 제안을 해도 왜 그거는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뭐 여러 감액됐던 예산 중에 증인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회의 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각 삭감 의견을 낸 위원들과 상의하에 동의를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감 의견을 낸 4사람 중에 3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다고 그거를 그냥 의견 한번 들어봤다 이게 상의를 했다고 하면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 삭감 의견을 낸 의원의 취지는 무엇이고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가지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상임위는 왜 존재하고 그러면 예결위만 있으면 되지 왜 여기에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재정건설위원회가 호구입니까? 아니 뭐 여야로 이렇게 갈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오해를 받으시려 합니까? 야당 의원들만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아니에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의사 진행과 일정과 이 운영과